저는 이제 20년 차 진보 정치인이고요. 선거에도 여러 번 출마했었는데 이제 진보정당의 위원장, 지금 이제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연관된 뭐 이제 공공선거 관련된 이런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활동하고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유성이 진보 정치에게 보면 이제 미약하지만 어쨌든 싹을 틔웠고 성장시켜 주셨던 지역이고 지금도 뭐 가장 지지율이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이 지역에 이제 좀 출마해서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원들이나 우리 이제 당직자들의 뜻이 있어서 뭐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됐죠. 예. 일단은 사실 많이 혼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의 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의당이 기존에 취해왔던 스탠스와 연관해서 보면 아주 뚜렷한 입장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근데 뭐 사실 이제 저는 돌이켜 보면 이제 어쨌든 이게 찬반 양론이 다 가능한 문제인데 이게 너무 이 뭐랄까 이렇게 진영 간의 대립으로 가면서 실제로 문제 제기되어야 될 부분들, 지금의 청년의 문제라든가 지금 문제를 겪으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문제들로 인해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깊이 이해하고 대안을 내기보다는 그 사안 자체에 매몰되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더 큰 교훈을 얻고 뭔가 대안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그런 걸 놓친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주로 만나면서는 사실은 뭐 이게 촛불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못하는 오히려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자리 잡지 못하면서 계속 발목만 잡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뭐 규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정의당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계기도 있었고요.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이제 유성 지역에 겪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자력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그 대덕특구의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제대로 안 풀리기도 하거니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칙적인 접근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원자력 연구원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뭔가 입장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탈핵을 표방하잖아요. 탈핵을 표방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로드맵에서 대전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물론 이제 대전시의 권한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긴 있지만 어떤 태도를 취해서 어느 기관과 협력해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건지 이런 게 이제 균형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즉자적인 대응 이외에는 사실 이렇게 별 것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재발되고 시민들의 불안이나 불신은 계속 쌓이게 되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무난하다는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무난하다는 평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 듣기로는. 근데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하수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민영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상민 의원께서 어쨌든 그런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걱정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아무 이야기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선법도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더 중요한 어떤 개인정보, 인권 이런 문제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발의하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해서 철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인지가 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허태정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소위 민주화운동 세대, 학생 시절의 민주화운동 세대가 첫 집권한 건데 그러면서 그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달라진 면이 물론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달라진 면이 별로 없고 더군다나 이제 토목이나 개발 이런 것으로 가면 전 정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이 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나오면서 무슨 3대 원칙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시점에서 무슨 정치 집단 이합 집산을 이야기하면 다 총선 때문에 그런 거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일면 사실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보수 진영이 박근혜 탄핵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통합하지 못하고 있었던 주요 원인인데 결국은 4년 동안 싸웠더니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문제는 박근혜 씨가 탄핵 당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서 어느 지점에서 혁신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한국 사회가 많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었고 실제로도 우리 사회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기후 위기 같은 아주 뭐 핵심적이고 현실적인 위기들이 있는데 20대 국회가 이런 문제들을 전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큰 방향에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 그리고 민생과 이 노동의 문제를 가지고 혁신하는 경쟁을 하는 것. 이런 국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장 정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많은 의석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넘어서는 선거를 치러서 제1야당을 교체하고 그래서 국회가 경쟁의 축을 전환, 대한민국의 전환과 혁신으로 하는 경쟁의 축을 국회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려면 정의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민주당과 혁신 경쟁, 개혁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저는 정의당식 어떤 지역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당들이 아주 첨예한 어떤 그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잖아요. 예. 피해가고 발언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수돗물 민영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발언하지 않았는데 정의당이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왔고 사실 이제 다녀보면 이제 제 생각보다도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는 스스로 지역에서 성장해온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현장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유성을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동안 진보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컸던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전반을 이제 선도해온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가 한 발 더 나가는 것은 진보 정당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내고 표로 연결시키느냐가 이번에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뭐 저는 이제 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전처럼 되지도 않을 일이다. 그런 정도 수준은 벗어났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시당이 총력을 다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유성을 지역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져도 학력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받은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미래로 가기 위한 기반이 잘 닦여 있는 뭐 이런 지역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이후에 우리 사회가 뭔가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가치를 공공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랬을 때 공공성의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죽, 관평, 전민동은 교통섬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의 소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제 아파트들이 막 생겨나면서 대중교통이 뭔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파트별로 막 그런 걸 만들더라고요. 셔틀버스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전시가 뭐 이제 버스 준공연계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 안에서 요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유성을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쨌든 미래를 선도하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공공성과 아까 이제 뭐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모델과 같은 그런 지역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연말 연초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치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의 계절이 정치인의 계절이 아니라 유권자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계절. 그래서 만나는 정치인에게 이게 거의 유일하게 정치인이 의린 이런 시점이니까 충분히 불만도 말씀해 주시고 어려움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랬으면 좋겠고요. 사실 정치는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 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변화를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성을 주민들께서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변화에 대한 바람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실현하고 해결할 세력이 누구인지, 후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김윤기는 그동안처럼 시민 여러분 믿고 이제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만나 뵙겠습니다.